네, 오늘은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비타민 C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소,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C가 있죠. 비타민 C는 노화에 의한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이제 섭취량이 부족했을 때에는 근육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요. 유럽 암 영양 전망 연구였습니다.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혈중 비타민 C 최상위 그룹이 이 최하위 그룹 대비 골격 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비타민 C의 섭취가 중년 이후에 근육의 감소를 예방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근육 유축이나 근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나 심장, 폐, 그 다음에 위 등과 같은 소화기관에 ROS, 즉 그 활성산소죠. 활성산소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지구력 수행 능력도 감소하고 운동 중에는 산소 소비량이 평소에 약 최대 15배까지 증가하게 되고 또 활성 골격근에서는 1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산소가 많이 소비되면서 비례해서 이제 유해산소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은 근육 중량 및 신체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시적인 그 감소는 12주간의 비타민 C 경구 섭취에 의해서 대조군 수준으로 명확하게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하시면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 몸이 산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직업군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는데 이제 체육인들의 평균 수명이 가장 낮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시 이제 그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에는 유해산소에 의한 그런 신체의 산화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가 중요한데요. 항산화제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효소의 일종으로 산화를 억제하는 그러한 그 성분들이 있죠.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항산화 효소라고 하고 이제 항산화 효소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 효소들은 이제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GPX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 그다음에 SOD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나 구리, 망간, 그리고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에 철분을 또 기타 미네랄을 필요로 하고요.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양소를 항산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우리 그 몸의 산화를 예방하는데, 산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비타민 C나 비타민 E, 또 혹은 코엔자임 규텐, 또 베타카로틴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 유해산소에 의해서 산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화라는 것은 그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다 그러면은 전자를 하나 내주었다. 환원되었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고 나서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해산소는 이 전자를 하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빈 전자 공간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빈 전자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전자를 우리 세포로부터 뺏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는 전자를 하나 뺏기면서 산화되는 것이고, 유해산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환원되면서 이제 그 해가 없는 물질로 중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세포막이나 또 DNA 등이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세포나 조직의 어떤 기능상의 저하,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비타민 C가 전자를 하나 내어 주어서 그 유해산소의 빈 전자 공간을 채우게 되고요. 그러면 비타민 C는 산화되고 유해산소는 환원되면서 중화가 돼서 더 이상 해가 없는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항산화 영양소에 다양한 종류가 있죠. 비타민 C, 비타민 E도 있는데,
이제 왜 비타민 C가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나 항산화 효소들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호 보완하고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글루타티온과 같은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아랫부분에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든가 글루타티온 페록시데이즈 같은 이런 항산화 효소도 같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그런 항산화 영양소가 있고, 또 항산화 효소가 제대로 잘 생성되기 위해서 미네랄도 충분하게 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비타민 C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막이 이제 유해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해산소가 세포막을 산화시키면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내주어서 이제 그 산화를 방어하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내주면 또 비타민 E는 그 빈 전자 공간을 채워야 되겠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비타민 E의 빈 전자 공간을 채워줍니다. 비타민 E를 재생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E가 재생이 되면서 또 새롭게 그런 항산화 영양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비타민 C가 전자를 내주고 빈 전자 공간이 생기면 그 빈 전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야겠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도 산화가 되고 유해산소를 중화시킨 다음에 독성을 가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칼들이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전자를 뺏어오려는 그런 성질이 매우 약하고,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를 내어준 다음에는 몸 밖으로 대부분 다 이 비타민 C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른 그런 2차적인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기 자신은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빠져나간 만큼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만 우리 몸의 전체적인 항산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라디칼 중에서 독성이 가장 약하고 또 매우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항산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충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C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봤고요. 또 운동을 하실 때에도 또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도 비타민 C가 또 기능을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그런 비타민 C의 기능성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